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그 솔루션즈 아키텍트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최정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요새 IT의 화두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모바일, 소셜 미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들을 AWS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갖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어떠한 식으로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AWS에 대한 그 해외 사례, 그 다음에 어떠한 서비스들, 빅데이터라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저희 쪽 AWS 클라우드 상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를 융합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그 EM넷에서 그 용석현 그 솔루션 개발 엔지니어님이 직접 어떤 식으로 온프라미즈에서 저희 AWS로 빅데이터 관련된 플랫폼을 옮겼는지, 그래서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먼저 AWS가 보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가져가는지, 그거에 대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가 보는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마다 어떤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EM넷에서 직접 고객님이 올라오셔서 AWS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해서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보면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나 또는 테크닉으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있는 at any scale인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커다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 그러면 사이징에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고 그거를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AWS는 at any scale로 언제나 뭐 큰 사이즈건 작은 사이즈건 아니면 작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늘어나던 모든 거를 충족해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IT의 관점에서 보면 그 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는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다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용량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센이나 나스 같은 데에 뭐 수십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거를 그 광기형 DB로 분석한다는 거는 거의 상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도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고 그거를 관리하면서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좀 혁신적인 방법, 사고의 변환을 원하는 거를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들은 어디서 온다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만드는 빅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블로그라든지 리뷰라든지 뭐 이메일, 사진 같은 걸 올려서 이것들이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그 블로그를 보는 고객들, 제가 붙어서 봤을 때 뭐 40대 남자의 IT를 하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본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을 통해서 저희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모바일 앱이나 게임에서 클릭 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고객의 반응들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분석해내는 그런 빅데이터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빅데이터 출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
피크 앤 밸리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던데요.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하고 조금 들어오는 시간대하고 차이가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시간대 많이 몰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금요일 또는 월말 아니면 휴가철에 많이 몰리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만드는 빅데이터 출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 IoT 관련된 것도 빅데이터로 출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날씨나 온습도 같은 날씨 관련된 정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량을 재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교통 정보 CCTV 같은 것도 빅데이터로 출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겨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만들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의 동일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크 앤 밸리라는 얘기는 쓰지는 못하지만 그 기계가 만드는 거는 한 번에 1000배 또는 10,000배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저희 동네에 있는 동 위주로 만들었었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전국으로 펼치자. 그러면 하루 만에 뭐 10,00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빅데이터를 출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빅데이터에 대한 고민들을 AWS 클라우드 통해서 한 5개 정도 해결하는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V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다양성, 용량 또는 속도.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텍스트 형식이나 아니면 DB 형태로 데이터를 받았으나 현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듯이 페이스북,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사진이 올라올 수도 있고 CCTV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에서 오는 데이터들은 게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뭐 오전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디도스 이상의 트래픽을 한 번에 받아올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처리 도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50가지 이상의 서비스들, 연산, 저장, 네트워크 옵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처리 도구들, 새로운 기능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만 해도 722가지 정도의 새로운 기능들을 저희가 저희 서비스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고객분들에서 많은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저희가 서비스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출시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빅데이터는 사실 데이터를 버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치 데이터를 놔두고 나머지 데이터는 삭제해 버리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지만 빅데이터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크기로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 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저희는 거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라는 것이 새롭게 경영진에서 얘기를 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 그때 이것이 과연 하둡이라는 거를 써야 될지 아니면 뭐 MPP라고 얘기하는 뭐 매시브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써야 될지 아니면 뭐 요새 뜬다는 엘라스틱 서치 같은 걸 써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뭐 40대, 20대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거를 종합해서 뽑아보는 여러 가지 좀 반복적이고 실험적인 데이터 조작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반복적이고 실험적인 형태의 인프라 배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하둡 그러고 뭐 그 컬럼DB 그 다음에 일라스틱 서치 같은 것을 동시에 POC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많은 기획기간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거기다가 벤더들이 어플라이언스나 장비를 가져오고 세팅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같은 거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S3라는 저희 다용도 스토리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하둡에서 돌려볼 수 있고요.
그러고 하둡이 아닌 것 같다. 1시간 돌려보고 바로 꺼버리고 다시 저희 레드시프트라는 DW 장비에도 올려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 클라우드 서치도 바로바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3라는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하둡들이 각기 다른 잡들을 돌릴 수 있어서 서로 반복적이고 또는 실험적인 데이터 조작에 최적화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큰 워크로드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데이터가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편차가 큰 워크로드가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WS는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출근 시간이나 뭐 퇴근 시간, 점심 시간에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의 트래픽 또는 그 뒤에는 그걸 사용하는 그만큼의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그 가격만 저희가 받게 되고요. 새벽같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저희가 리소스가 줄면서 과금을 안 받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징 뭐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완벽한 결과보다는 그 빠른 결과, 그냥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병렬 컴퓨팅 기반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10대를 가지고 10일을 돌려서 해결했다 그러면 100대를 가지고 하루 만에 돌려서 빠른 결과를 보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 분석 업무에 AWS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옐프라는 앱이 있고요. 옐프라는 앱은 그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뭐 리뷰 어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밥집하고 뭐 식당이나 아니면 숙박시설 같은 거에 대한 리뷰 그다음 평점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벌써 4년 전에 여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웹페이지 기반으로 서비스를 했고요. 옐프에서 하는 거는 그 스폰서가 하면 저희 국내 포털에서 나오듯이 검색을 한 다음에 스폰서드 링크라고 주황색으로 네모 쳐주는 거 외에는 자기네들이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봐야겠고, 그래서 기존에는 한 하루에 1.2테라 정도의 로그가 들어오는 거를 커다란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레이드 방식의 하둡 형태에서 그 분석을 시도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거, 여러 가지 워크로드가 올라가면서 AWS의 S3라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들을 올린 다음에 20개 이상의 하둡을 동시에 돌려서 어떠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받아야 될까, 다음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고민을 했고요. 그 매일 1.2테라씩 걸리는 수많은 로그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모바일 사용자 비중이 높다. 간단한 거, 숫자도 아니고 그냥 모바일 사용자 비중이 높다는 것이 그쪽에 의미 있는 정보로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모바일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 모바일 검색 모델에 투자를 집중하게 됐고요. 2013년 1월 기준, 벌써 3년 전 기준으로 해서 한 9,940만 개 정도의 개별 모바일 기기가 모바일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비즈니스적으로 바뀐 거는 그 3년 전에 벌써 400만 건 이상의 전화 연결을 사용을 고객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500만 건의 경로 탐색을 한 달 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단가가 없는, 검색하면 그냥 스폰서 링크로 나오는 형태의 수준의 약간의 좀 그 이익이 안 나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 전화 연결 또는 음식점을 향한 경로 탐색을 통한 좀 더 타겟 마케팅에서 수익을 높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30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거를 200개 정도의 저희 하둡을 생성해서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그 관리하는 그 CTO급의 분의 얘기로는 하루에 한 5만 5천 불 정도, 하루에 5만 5천 불 정도의 하드웨어 비용이 저희가 아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레이저 PC는 디지털 마케팅 하는 회사고요. 그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한 디지털 마케팅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비즈니스가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닷컴에 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곳저곳 브라우징을 해서 뭐 어떤 거를 구매하고 어떤 거를 장바구니에 넣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비디오 게임 업체에서 요청을 한 거죠. 컨설팅 요청이 누가 우리의 비디오 게임을 구매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는 그 예를 들어서 아마존닷컴에 사용자가 붙어서 움직이고 브라우징하는 모든 로고들을 받아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 35억 건 정도의 레코드, 그 다음에 클릭스트림 로그라고 하는 클릭 로그가 한 13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7,100만 건 정도의 고유한 쿠키들을 매일매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이 업체에서 나온 결론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사용자의 그 행동 양태를 봤는데, 커다란 TV를 사고요. 그 TV를 사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데서 그 운동 경기 동영상, 미식 축구 동영상을 산 사람들이 미식 축구 게임을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타겟 마케팅으로 이런 대형 TV를 사고 그 다음에 그 미식축구 동영상을 본 사용자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게임 관련된 그 광고를 내보냈고요. 결과는 같은 비용을 썼는데 한 5배 정도의 광고 효과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옐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고요. 레이저 PC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서 마케팅 에이전시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고객이 요청하면 그거에 관련된 로그를 수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로그는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비용이 전혀 안 드니까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신기한 IoT 관련된 빅데이터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이 수시로라는 거는 AWS를 사용하는 좀 특이하지만 회전초밥 체인입니다. 일본에 한 380개 정도의 회전초밥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각각의 380개의 체인에 아침마다 생선을 배달해야 되는, 또한 식료품 같은 거 배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지점에서 어떤 걸 많이 먹는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쪽 그 AWS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사람들이 초밥을 만들어서 초밥이 이렇게 회전 초밥이니까 흘러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빨간 거에 어떻게 보면 센싱 할 수 있는 장비를 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간단한 게, 그 회전 초밥 접시 뒤에 그 IoT 센서를 갖다 두고 센서가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먹었는지, 마지막에 그 접시가 나와버리면 중간에 사람들이 먹지 않은 거고요. 계속 나오면 이거는 여기서 안 팔리니까는 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걸 하는데, 저희 쪽 IoT 관련된 서비스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는 키네시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DWR 레드시프트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표준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즈 또 리눅스를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공유하는 그거는 저희 쪽이 아닌 타블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트위터 같은 경우도 저희 관련된 파트너에서 이런 식으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있고요. 이거를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있는 샘플 코드만으로 이 정도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라스베가스에 있는 행사에서 트위터 하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많이 왔는지, 어떤 거에 대해서 결과를 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화면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요새 마케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쉽게 받아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관련된 페이스북 사이트에 대해서 2014년 10월 한 달 동안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확한 숫자들은 그 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 안 보이지만 그 금요일 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침 8시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점심시간 이후에 한 4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키에 원하는 거는 신발 또는 레저 활동에 관한 것들이니까 화요일 날쯤 마케팅을 준비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8시 이전에 마케팅 페이지를 론치하는 순간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특별한 거 없이 그림 몇 개만으로도 바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예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와 AWS 클라우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또 AWS 클라우드가 앞에 관계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보냐 그러면 저희는 일단 빅데이터를 한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 저장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협업 및 사용자랑 공유하는 한 4가지 정도로 단계로 나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데이터 생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성에는 센서를 많이 두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핸드폰 앱을 사용하거나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생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비용은 낮고 처리량만 높아야 된다. 하이 스루풋만 제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가지가 일반적인 온프라미즈라고 얘기하는 IDC에는 전부 다 제약사항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집 및 저장, 분석, 계산, 협업, 공유를 위해서 그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클라우드는 유연하고 높은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이징 같은 거는 필요 없고 그냥 필요하고 그 다음에 늘어나야 될 때 늘어나고 아니면 이사는 아닌가 보다 이 사업은 접자 그럼 바로 접을 수 있는 유연하고 높은 확장성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전 투자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사용한 만큼이고요. 그 빅데이터라는 커다란 플랫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IDC라는 전산실이 있어야 되고요. 전산실 안에 서버가 들어오기 위한 자리들, 항원학습 그렇게 사전 투자가 필요한데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자가 전혀 없이 마우스 클릭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용한 만큼만 과금이 됩니다. 예전에는 1년 내에 사용할 빅데이터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 인프라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빅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잘 못 뽑았을 경우에 그게 다 손실로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드브로 실패하면 그 다음에 DW를 사용하고 일라스틱 서치를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한 만큼만 과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필요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서울 리전이 런치가 됐고요.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서비스들은 전부 다 지금 생성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위해서 기존에 고민했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제거해줘서 결국은 비즈니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가속화시켜드린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AWS라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도구, AWS가 하나의 도구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기존에 사용했던 도구들과 연관성 있는 도구들을 전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나의 도구만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지원을 위해서 한 5개 정도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주요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서울 리즌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아마존 S3는 속칭 오브젝트 기반의 스토리지고요. 모든 종류의 파일을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1K부터 5테라까지 무제한적인 용량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거기에는 텍스트, 동영상, 사진, 뭐 제이슨 파일, 뭐 원하시는 거는 모두 다 올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특이점은 이거를 HDFS 파일 시스템 형태로도 에뮬레이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를 만드실 때 하드에 있는 컴퓨팅들은 그냥 컴퓨팅에 대한 것만 사용을 하시고 데이터들은 S3에 올려놔서 여러 개의 하드 클러스터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갖는 반복적이고 뭐 실험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백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존 S3 같은 경우에는 99.9999 해서 11.9의 내구성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하드웨어 벤더들 또는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99.999면 최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11.9이라는 형태의 내구성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서 백업을 하실 필요는 없는 형태의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프로세싱 하는 서비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앞단에서 스트리밍, 뭐 사용자가 클릭한 것들, 로그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얘는 24시간 동안 저장해 놓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뒷단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 24시간 이내에만 데이터를 가져가면 되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히 화두가 되고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저희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전에 히트라는 게임에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가 전혀 불필요하고요. 확장하거나 줄어드는 건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많은 사용자가 붙어도 수 밀리세컨드 수준의 지연을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DB가 커져서 점점점 속도가 느려진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이나모 DB를 쓰면 DB가 사용자가 많아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냥 비용만 많이 나갈 뿐이다. 이렇게 그 사고가 변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그 NoSQL이나 하드웨어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DW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페타바이트급까지 확장을 제공해주는 완전 관리형인 그 컬럼DB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제일 많이 아시는 하둡 관련된 매니지드 하둡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저희는 일라스틱 맵 리듀스라 그래서 EM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들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서비스, NoSQL 서비스, 그 다음에 DB 서비스, 앞단에 받아주는 키네시스 같은 서비스와 완벽한 연동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편한 사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클릭 하나면 하드 클러스터가 세 대부터 999만 9,999대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한 생성 시간은 6분, 10분 이내에 생성이 되고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는 이름, 실행 형태, 그러니까 S3라는 스토리지를 사용할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한 것처럼 그 데이터 노드 안에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할지 결정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아파치 하드를 사용할지 아니면 맵R, 저희 맵R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맵R을 제공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깔린 응용 프로그램들 휴를 설치할지 갱글리아를 설치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어떠한 크기의 하드웨어를 몇 대를 가져갈지, 그 다음에 보안은 어떻게 설정할지, 이거에 대한 간단한 그 클릭이나 내용을 쓴 다음에 그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하드비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로도 가능합니다. 이 스크립트 한 줄이면은 말씀드린 그 저기에 보시면 인스턴스 타입이 i2xlarge라고 써 있는데요. 그 i2xlarge 인스턴스 5,00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하드 클러스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위쪽에 있는 걸 약간 확대를 했는데요. 기존의 휴나 스파크 히스토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웹 커넥션을 바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마스터 노드에 붙어서 실행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SSH로 붙을 수 있는 URL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나 또는 화이트 페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같이 또는 인터넷 게임에서 들어오는 클릭 레코드들을 크네시스라는 애가 받아서 뒤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 로그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배치 분석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온프라미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올리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배치 형태로 올려서 AWS는 그 병렬 처리만 진행하게 하는 형태도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이 중에 산업군별로 저희가 몇 개 예제를 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 국내에도 분석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뭐 대기업인 SK플래닛 또는 비트패킹 같은 스타트업 회사들, 데브시스터 게임 회사들, 그리고 후에 발표시 EM넷 같은 그 마케팅 효과를 위한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이 내용들은 저희가 빅데이터 케이스 스타디라는 저희 웹사이트가 있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형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에서 저희 AWS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 빅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그 EM넷의 용석현 개발자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AWS 사용했는지 말씀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M넷에서 솔루션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용석현입니다. 우선 EM넷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EM넷은 2000년 온라인 광고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 인하우스 개발팀을 만들어 솔루션 개발을 시작했고 2007년 일본 지사를 설립하며 국내외 지사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중국 지사를 설립하고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온라인 미디어 랩사인 네프미디어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EM넷은 검색, 디스플레이, 바이럴, 모바일, 해외 광고 등 거의 모든 온라인 마케팅 영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M넷이 개발하는 솔루션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AWS 클라우드로 이전한 것은 애드인사이트라는 솔루션입니다. 애드인사이트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드인사이트는 마케팅 효과 측정을 위한 웹 로그 분석 솔루션입니다. 웹사이트의 방문자, 트래픽, 페이지, 이동 경로, 유입 경로, 구매 전환 분석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드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고객사의 모든 트래픽은 애드인사이트가 분석해야 할 로그입니다. 고객사 웹사이트의 비즈니스가 성장하여 방문자가 늘어나고 트래픽이 늘어나면 애드인사이트가 분석해야 할 로그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고객사에서는 프로모션이나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 트래픽이 급증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언제 얼마큼 급증할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애드인사이트는 더 많은 로그를 더 빠르게 분석하여 고객사에게 리포팅해야 합니다. 현재 애드인사이트는 1,800개의 웹사이트에서 일 3천만 건의 로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애드인사이트의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고 그 결과는 AWS 클라우드였습니다. 애드인사이트가 마이그레이션한 아키텍처입니다. 애드인사이트의 워크플로우는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그 수집, 로그 저장, 전처리, 데이터 분석, 분석 결과 저장, 결과 리포팅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온프라미즈 IDC 환경에서 서비스해왔습니다. 로그 서버에 수집된 로그들을 하드 클러스터의 HDF에서 저장하고 전 처리 부분은 맵 리듀스를 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분석 결과 저장 부분은 RDB 클러스터에 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각각의 RDB에 접속하여 결과를 리포팅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로그 수집을 제외한 로그 저장부터 결과 리포팅 단계까지를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로그 저장을 실시간으로 키네시스에 하고 전 처리 부분은 디플로이에 용이한 엘라스틱 빈스토크로 구성된 키네시스 앱 서버들이 처리량에 따라 오토 스케일링되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분석 결과 저장은 레드시프트에 하고 웹사이트에서는 하나의 엔드포인트에 접속하여 결과를 리포팅했습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S3에 업로드하고 필요할 때 다시 카피해오도록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AWS 클라우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드웹 배치 처리에서 키네시스의 리얼타임 처리로 바뀌면서 데이터 처리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AWS 클라우드에서는 키네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로직 개발만으로 쉽고 빠르게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처리량에 따라서 저희가 유연하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대에 저장하던 데이터들을 하나의 엔드포인트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관리도 편해지고 접근도 간단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좀 더 다차원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더 좋은 리포트를 고객사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레드시프트는 페타바이트급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더 쉽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의 성능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고 빨랐습니다. 그 결과 분석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AWS 클라우드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비용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프라 관리를 AWS에 맡김으로써 저희는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AWS 클라우드는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확장성과 처리 성능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준과 동시에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아직 로그 수집 서버 쪽은 온프라미즈 ID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용이 가능하게 된 AWS 한국 리전 출시에 맞춰 로그 수집 부분 또한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AWS 클라우드의 그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과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하면 고객사 사이트의 트래픽이 급증하더라도 저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데브옵스 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저희 팀에게 AWS 클라우드는 상당한 장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에드인사이트를 마이그레이션하고 6개월간 운영을 해왔는데 인프라 관리나 운영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AWS 클라우드는 데브옵스를 넘어 노옵스로 넘어가게 하는 발판이자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 결론을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AWS는 생성, 수집, 저장, 분석 및 계산, 협업 및 업무 4단계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생성은 사실은 저희가 생성된 걸 받아주는 역할 또는 생성을 위해 필요한 IoT SDK나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위에 인프라로 올라올 경우에는 수집 및 저장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분석 및 계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오픈 소스들 또는 표준 리눅스나 표준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바로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협업 및 공유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서비스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만약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바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고 본사에 요청하는 그런 역할도 저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과 끝이 영어라 좀 죄송한데요. 적절한 툴들을 가지고 또 적절한 스케일을 지원하는 걸 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비즈니스 통찰력을 위해서 그 빅데이터는 AWS 상에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수행해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성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